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1월 코스피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2월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지수 또 어떻게 움직일지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1월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지난 1월 3일 코스피 지수는 2042선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꾸준히 하락세 보였습니다. 어제 1월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196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4분기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쳐 전거래일보다 0.13% 소폭 하락한 겁니다. 기관이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1월 중에 글로벌 증시는 강세를 보인 반면에 우리 증시 약세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는 디커플링 현상 보여왔는데요. 환율 영향과 그리고 기업 실적 부진, 또 외국인 매도 공세로 1월 중 국내 증시가 부진함 보여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이었지만 우리 증시는 호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환율이라는 변수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그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2월에도 좀 이런 악재들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에서 이야기 나오나요? 네, 원화 강세 현상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외국인으로서는 환차익을 얻기 위해서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한국 시장 떠날 수 있겠는데요. 또 선진국 대비 원화의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까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2월에는 서서히 매도세가 진정될 거라는 의견들 많습니다. 외국인 증시에서 환율 영향이 현재 어느 정도고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키움증권의 마주옥 팀장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율 하락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긍정적 요인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요. 그러나 최근의 문제점은 뭐냐면 환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빨랐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환율 하락 속도가 좀 조정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세 부분은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영향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보시면 이머징이나 한국 관련 펀드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2월 중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외국인의 매도에 대한 우려도 좀 줄어들 것으로 보셨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네, 뱅가드 펀드가 벤치마크 변경으로 한국 증시를 선진국 증시로 분류했죠. 이에 따라 신흥국으로 분류했을 때의 혜택이 줄어들면서 국내 증시 물량들이 빠지고 있는 건데요. 뱅가드 펀드의 한국물 축소는 상반기 중에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뱅가드 물량 자체가 시장을 뒤흔들 대형 악재는 아니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실제 1월 외국인의 채널별 순매도를 보더라도 뱅가드 청산의 영향력보다는 차익 순매도와 그리고 비프로그램 매도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만 좀 완화된다면 우리 증시도 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네,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2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약화되면서 증시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국내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환율과 수출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 또 뱅가드 펀드 벤치마크 변경 등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에는 이와 같은 디커플링 현상이 회수될 거라는 의견들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주옥 팀장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요인들은 크게 보시면 엔화 약세 부분하고요.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영향하고요. 북핵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북핵 문제가 최근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은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요. 과거 사례 보시다시피
영향은 좀 단기적으로 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영향은 올해 6월까지 일단 뱅가드에서 물량을 계속 팔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잠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위험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계속 되고 있고 이런 영향들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에 대한 문제도 지금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대기업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도 조금씩 저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에 일본은행이 3번의 양적 완화를 거쳤고요. 지난 1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을 끝으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재료는 많이 소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화 약세 역시 한 92엔 정도를 고점으로 볼 수 있고요. 이를 감안했을 때 디커플링 요인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글로벌 주식시장과의 디커플링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 좀 살펴보죠. 네, 2월에는 상당히 복잡한 국내외 이벤트들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 재정 협상 보면요. 연초에 미국 정치인들이 증세안을 통과시키고 부채한도를 오는 5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늘리는데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서 재정 절벽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1조 2천억 달러의 재정 지출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정부 예산 자동 삭감 문제는 2월 말까지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미 증세안에 대해서 양보를 해준 공화당 입장에서는 백악관과 민주당의 사회보장 지출 삭감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재정 긴축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단기적인 성장 둔화와 신용 강등 위험 등 후폭풍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벤트 살펴봤고요. 그동안 잠잠했던 유럽 쪽에서도 이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달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총선이 예정돼 있죠. 네, 최근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요. 이번 달 24일과 25일로 예정된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우려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선에서는 긴축을 반대하는 베를루스코니 당선으로 유로존 위기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다행히도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몬티 진영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중도 우파 진영의 정권 창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몬티 총리 진영이 이탈리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선거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선거 흐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 춘절인데요. 이 춘절 효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네, 중국이 춘절이라는 계절적인 특수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중국 수출이 2자릿대 성장세로 다시 복귀한 데 이어 내수 지표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경제 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춘절에 대한 기대감도 지난해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글로벌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2월에 가장 주목해봐야 할 이슈 무엇일까요? 키움증권의 마주옥 팀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월에도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데요. 일단 미국 경우에 지금 재정 지출 감소하는 그런 합의가 남아 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또 다시 한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런 우려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유럽 재정위기 자체는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월 말 정도에 이탈리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총선에서 연립정부 구성이 좀 어려워질 경우에 다시 한번 유로 재정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 이슈로는 예산 자동 삭감에 대한 합의 여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탈리아 총선 또한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2월 증시 전망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네, 2월 증시가 1월에 이어서 지속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많지만요. 전반적으로는 상저하고 양상을 보일 거라는 전망 많습니다. 양호하지만은 않은 4분기 실적 그리고 환율 부담으로 2월 중반까지는 상황이 녹록지 않을 텐데요. 이후 하단을 다져가면서 완만한 상승 시도할 거라는 겁니다.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2월 코스피 밴드로 1850선을 하단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은 2000선 전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마주옥 팀장께서는 2월 코스피 밴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자체는
2,500에서 2,050 정도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2월 중에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확산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한 1,850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좀 열어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2월 주식시장 자체는 뭐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영향이나 아니면 엔화 약세 이런 것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좀 줄어들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 자체는 계속해서 개선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좀 일시적인 경기 둔화가 남아있지만 글로벌 경기는 계속돼서 회복되는 추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역시 2월 중순을 좀 넘어가면서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뭐 이번에 좀 떨어지더라도 매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월의 이 주식시장은 박스권 등락 후에는 결국엔 완만한 상승세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2월 투자 전략 좀 잡아보죠. 네, 4분기 실적에서 확인했듯이 아직 이익의 추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업종에 주목해봐야 할 텐데요.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건설, 금융, 에너지 업종입니다. 또 1월 증시 조정과 함께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소재, 산업재가 상승하는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IT와 자동차 등 수출주는 하단 박스권의 흐름 보이겠지만 환율이 소폭 개선되면 중장기적으로 반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소외 업종인 건설, 미디어, 유틸리티의 양호한 흐름이 2월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키움증권 마주옥 팀장님 투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2월 주식시장 거시경제 여건을 보시면 뭐 원달러 환율 강세, 엔화 약세 이런 것들이 약간 진정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계속 SOC 투자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뭐 소재나 산업재 업종이 조금 더 투자 유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전반적인 전기전자나 IT 업종이 원달러 환율 하락이나 엔화 약세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는 약간은 뭐 일본과 경합되는 부분이 적어서 반도체 업종은 지금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2월에 역시 투자 유망해 보입니다. 네, 소재, 산업재, 반도체 업종이 유망하다고 보셨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IT와 자동차 업종 저가 매수 전략 조언하셨습니다. 살펴보셨다시피 2월 국내 주식시장이 거시적인 경제 여건은 엔화 약세와 그리고 미국 재정절벽 협상 또 중국 SOC 투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 여건과 이슈들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2월의 글로벌 경제 이슈들과 우리 증시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그리고 키움증권의 마주옥 팀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